NPM. 자,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데, 자, 신공공관리론, NPM. 뭐에 약자겠어요? New Public Management. 자, 의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여러분, 그 70년대 정부 실패가 트렌드였죠. 그래서 80년대쯤에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논리로 뭐가 나와요? 작은 정부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 기능 줄이자. 작은 정부론 뭐 규제 완화, 감축 관리, 민영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주장하죠. 자, 근데 이제 90년대쯤 와가지고는 정부 역할 기능 줄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어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이게 NPM의 캐치 플레이어, 구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혁신 이론으로 등장한 게 NPM이에요. 자, 시작된 거는 동그라미 2번. 자, 80년대 이후, 자, 영국의 대처리즘, 그리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등장하죠?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자, 이게 이제 시작이고, 자, 본격화된 건 언제냐면 90년대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다가 형광펜 네모. 자, 영국에서 추진된 NPM적 개혁의 이름이 넥스스텝이야. 줄쳐 두시고요. 넥스스텝. 얘는 영국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줄 끝자락에 보시면 미국에다 형광펜 네모. 자,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NPM적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클린턴 대통령 때거든요. 90년대 클린턴 대통령 때. 자, 이때 NPM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줄 치세요. 오스본과 게블러라는 사람이에요. 발음 나는 대로 읽으시면 돼. 오스본과 게블러. 자, 이 오스본과 게블러가 이 90년대 썼던 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Reinventing Government, 정부 재창조론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제 행정개혁, 정부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오스본과 게블러는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단순한 정부개혁만 가지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정부를 완전히 재창조해야 된다. 굉장히 과격한 용어죠. 자, 여기서 이제 재창조된 정부는 어떤 정부냐 면 기업가적 정부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기업가적 정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왔던데. 자, 그리고 자,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 정부 때 바로 밑에 줄 NPM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이 기구의 이름이 NPR이야. NPR 뭐의 약자입니까? National Performance Review. 그래서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NPR 이렇게 해요. 근데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 국가 성과 검토위원회 뭐 이런 거지. 그냥 NPR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NPM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데 법 이름이 GPRA예요. GPRA. 자, GPRA도 뭐의 약자예요? Government Performance. Performance는 성과죠. And Result, 결과. 뭐 증진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냥 GPRA. 자, 다시 넥스텝은 영국 겁니다. 그리고 NPR하고 GPRA는 미국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PM적 개혁이 90년대 어떤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국과 미국이지. 영국과 미국. 여러분 이제 똑같은 자본주의라 하더라도요. 이 영미식 자본주의가 있고 유럽식 자본주의가 있거든요. 이 영미식 자본주의는 철저한 시장 중심 논리고 철저한 개인주의 논리예요. 자, 이러한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시장 중심적인 정부개혁의 흐름을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OECD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상륙하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IMF 때 DJ 정부 출범하면서 이 DJ 정부 이래로 이 NPM적 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이 돼요. DJ 노무현 기간 동안에.
자, 이러한 이제 흐름을 마지막에 크리스토퍼 후드라는 사람이 후드 줄 쳐두시고 맨 밑에 줄 후드라는 사람이 NPM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NPM이 뭐냐, 신공간관리론이 뭐냐라고 물으면 외우세요.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가 NPM이에요. 그냥 외우셔야 돼. NPM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더하기 뭐?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왼쪽 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 가운데쯤에 신공간관리론의 등장 배경에다 네모해 두시고. 자, NPM이 왜 나왔느냐?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뭐예요? 동그라미 1번. 공공부문의 비대화, 비효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부 실패지. 자, 이런 정부 실패를 주장하면서 80년대 등장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있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또는 신우파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세계화죠.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국경이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삼성은 한국 기업이에요? 삼성은 한국 기업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야. 여러분 삼성이 국내에서 만드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로 만드는 제품이 국내가 많을까요? 해외가 많을까요? 해외가 월등히 많아요. 이제 역전돼 버렸어. 그래서 삼성 기업은 이제 한국 기업 아니야. 그래서 삼성 제품 이렇게 어지간한 거 보면 다 무슨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막 다 이렇더라고요. 모니터 뭐 이런 것들 보면 삼성에서 이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핸드폰도 좀 베트남에서 만들죠. 삼성이. 하여튼 그렇다고.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국가 경쟁력의 실체는 기업 경쟁력이야. 자,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싼 노동력과 이윤을 찾아서 해외로 자꾸 나가죠. 그러면 기업이 국외로 빠져나가면 그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되는 거지. 그럼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거야. 그럼 이제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하고, 뭐 친기업적인 이런 정책들 쓰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제 공공관리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신관리주의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나온 건데, 이제 기업에서 발달된 경영기법, 다시 정부 행정도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로 인식을 하고, 기업에서 발달된 경영기법 같은 거 도입하자. 이런 움직임. 이걸 공공관리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6번. 자, 우리 앞서 봤던 이거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있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었죠? 신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NPM의 등장 배경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바로 밑에, 자, 녹색 십자가 찾았습니까? 자, 70년대 중반에 형성된 공공관리론에다가 신제도주의 경제학, 여기에 들어갈 거는 우리 앞서 봤던 공공선택이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 경제학,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학문적으로 NPM으로 체계화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NPM의 원리적 내용인데, 자, 다시 반복. NPM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인데, 여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시장성 테스트, 마켓 테스팅에다 형광펜. 시장성 테스트, 마켓 테스팅에다 형광펜. 자, 여러분 우리 앞서서 이미 했었어요. 자, 행정국가 시대의 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스티어링하고 로잉으로 나눴죠? 스티어링은 정책 결정이고 로잉은 집행하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기능이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정부는 어디에 전념해라? 스티어링에 전념하고, 로잉에 해당하는 거는 민영화시키든지 지방정부로 넘기든지, 그것도 안 되면 책임운영기관, 잠깐 했었죠?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대표적인 뭐예요? 기업경영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율화 시켜나가라는 건데, 자, 요
시장성 테스트. 첫 번째 줄 정부의 기능을 정책, 통제, 스티어링 형광펜. 그리고 관리, 서비스, 로잉 형광펜. 이걸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녹아난 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자,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인데, 여러분 요걸 제가 NPM의 요게 핵심인데 이걸 아예 그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잠깐 개간을 좀 할게요.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에서 가운데 있는 큰 화살표 찾았어요? 가운데 있는 큰 화살표 그림에서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큰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행정국가 시대 행정 시스템이야.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거는 행정국가 시대 행정 시스템이에요. 정부 운영 시스템이야. 여러분 행정국가 시대 행정 시스템에서 뭐가 생겼어요? 정부 실패가 생겼지. 그래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도입해서 화살표의 오른쪽으로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기업가적 정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림은 이런 식으로 개간을 했고, 자, NPM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시장주의부터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그림으로 이해할게요. 자, 화살표의 왼쪽은 행정국가 시대 행정 시스템이라 그랬죠. 이걸 그냥 자, 다시 NPM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인데, 자, 그럼 먼저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바로 경쟁과 고객이에요. 자, 치열한 경쟁 논리죠, 시장은. 응?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최대한 누구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고객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래서 시장 자체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경쟁과 고객이에요. 자, 그러면 화살표의 왼쪽, 자,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 행정국가 시대의 행정 시스템은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반대말 독점. 행정 서비스를 누가 독점했어요? 정부가 독점했지. 독점이다 보니까 고객주의가 아니라, 즉 소비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공급자 정부죠. 정부 멋대로 행정을 하는 거. 이걸 행정 편의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점 때문에 공급자 중심주의가 나타나는 거지. 자, 행정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인 행정을 한단 말이야.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정부 실패가 되는 거지. 이러한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을 시장의 중요한 특징인 경쟁과 고객주의를 도입해가지고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경쟁과 고객주의를 도입하느냐? 첫 번째, 우리 앞서 봤던 민영화, 민간 이탁이죠.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다가 민간에다가 행정 서비스를 넘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쟁 원리에 노출을 시켜서 전통적인 독점과 공급자 중심주의의 폐단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이제 공사 경쟁성이라 그러는데, 공공부문하고 사적 부문이 경쟁하는 방법을 찾아요. 요게 이제 CCT라는 제도입니다. CCT, 뭐의 약자냐?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의무적 compulsory 동의어 obligatory 강제적인 거, 의무적인 거. 이제 앞에 있는 C는 compulsory,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competitive 경쟁적, 그 다음에 tendering 입찰. 그래서 의무적 경쟁 입찰제라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 행정학에 나오는 영어 단어는 외우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뭐 보캐블러리도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 그것도 있지만 행정학 어떤 문제에는요 한글로 표현된 게 아니라 지문이 그냥 영문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의 지방정부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청소 서비스,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죠. 예를 들어 서초구의 청소 서비스는 서초구청 청소과에서 독점적으로 지금까지 제공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초구청 청소과도 있지만 민간에 보면 청소업체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초구청에서 해마다 서초구청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 입찰에 붙여요. 그럼 그 입찰에 민간 청소업체들도 참여하고 서초구청 청소과도 참여해. 그래서 민간 청소업체가 싼 가격으로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선택이 되면 서초구청 청소과는 어떻게 돼요? 폐지가 돼버려요. 그럼 공무원들이 일자리를 잃죠. 그러면 서초구청 청소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효율적이고 고객장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야. 이게 CCT라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경쟁 입찰의 특성상 싸게 입찰서를 낸 주체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가져오더라는 거야. 이게 80년대 영국에서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 2000년에 영국에서 CCT를 폐지해버려요.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CCT를 폐지하고 뭐로 바꾸냐 하면 Best Value, BV는 Best Value의 약자입니다. 최고 가치 정책으로 바꿔요.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내용각주 까맣게 1번 의무적 경쟁 입찰제 있죠? 뜻 알아두시고 세 번째 줄 끝자락에 보시면 하살표 다음부터 2000년대부터 영국에서 의무적 경쟁 입찰제를 뭐로 바꿔요?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자, 다시. 비용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질도 중요하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 지금 여러분 1번 민영화 민간 위탁이나 2번 공사 경쟁성은 뭐를 도입하는 거예요?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거잖아. 경쟁을 도입하면 자동으로 손님이 왕이 되는 고객주의가 나타나요. 응? 자, 근데 행정 서비스 가운데는 경쟁 원리 도입이 곤란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업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점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공급자 중심주의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경쟁 원리 도입은 어렵고, 그래서 경쟁 원리 도입은 경쟁 원리가 도입되면 고객주의는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행정 서비스 가운데서는 경쟁 원리 도입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공급자 중심주의적인 행정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 고객주의,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념, 이거를 강제적으로나 좀 도입해보자. 경쟁 원리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제도가 뭐냐면 시티즌 차터라는 제도예요. 번역을 시민헌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국에서 나온 건데, 자,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행정기관이 차터, 헌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설정을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니까 그 기준 지켜야 되겠지. 만약 지키지 못하면 심히 고객 불만족을 유발하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보상할 것인지를 명문화에서 밝힌 헌장, 요거를 시민헌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각주 맨 밑에 보시면 영국의 시민헌장 제도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고객주의를 강제한다고 돼 있지. 그래서 내용각주 까맣게 3번에 동그라미 2번. 자, 한국에서는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 그래요. 뜻 정도 알아두시고 시민에게 공공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제공 방법을 계약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 보상 이런 걸 이제 쌍방향적으로 약속하는 장치, 이걸 시민원장이라 그래요. 자, 어쨌거나 1, 2, 3의 내용들이 결국 시장의 중요한 특징인 경쟁과 고객주의를 행정서비스 공급과정에 도입해서 전통적인 이런 행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신관리주의. 자, 이 신관리주의는 달리 표현하면 이 성과주의인데, 그리고 지금 명칭이 신관리잖아요. 신관리. 그럼 신관리가 있으면 어떤 관리가 있을 수 있어? 부관리, 전통적인 관리. 우드로 윌슨 이래로 행정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관리였지. 자, 근데 이 기업의 관리와는 달리 전통적인 정부 관리 시스템은요, 이런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나오는 산출물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업은 쉬워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몇 개를 만들었는지 이런 걸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기업의 관리는. 하지만 정부의 관리는, 정부의 행정활동은 산출물을, 국방 서비스 산출물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행정국가 시대의 관리 시스템은요, 결과물, 산출물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투입물, 공무원 채용, 예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이죠. 상대적으로 투입물들은 계량적인 측정이 쉽지. 여러분,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대표성이 없잖아요. 관리라는 게 뭐야? 플랜 두 C잖아요. 그러면 대표성 없는 공무원들을 통제를 해야 돼. 근데 산출물을 갖고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요? 예산, 인력, 장비와 같은 이런 투입에 초점을 둬서 대표성 없는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정, 규칙, 절차를 만들어서 통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 규칙, 절차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내부 규제라 그래. 누구를 규제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그래서 인사규칙, 예산규칙, 회계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통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관리를 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뭐대로만 하는 거예요? 투입과 관련해서 규정규칙 절차만 지키려고 하는 거지. 형식주의, 절차제일주의 이런 문제를 유발했더라는 거야.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정부 실패가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관리 시스템으로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성과주의인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용입니다. 신관리주의의 내용. 자, 여러분들, 신관리주의에서는 지금 전통적 관리에서 규정규칙 절차가 너무 많죠. 실제 여러분 공무원 되면 규정규칙 절차가 엄청나게 발목을 잡아요. 뭔가 진짜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보고 싶어도 못해. 못해요. 그래서 이 신관리주의에서는 규정규칙 절차, 내부 규제를 최대한 어떻게 하자? 완화하라. 여러분, 규정규칙 절차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조직 인사 예산, 즉 관리상에 뭐를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집권화야, 분권화야? 분권화가 되는 거죠.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전통적인 관리에서는 업무 수행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규정규칙 절차였죠. 근데 지금 규정규칙 절차가 최대한 폐지됐죠.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되는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하죠? 그 기준으로 뭐를 세우냐면 이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행정기관마다 공무원들마다 달성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 미션을 명확하게 세워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성과 계약이라 그러는데, 자, 이런 겁니다. 이런 자율성 줄 테니까 이런 미션을 달성해. 계약을 체결해. 그런 다음에 자, 미션 달성의 결과, 이게 바로 뭐예요? 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이걸로 공무원을 통제하는 이런 관리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관리주의, 성과주의야. 이거 마치 정부를 뭐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기업 운영하듯이 하겠다는 거지. 하여튼 요 신관리주의 요 네 가지 내용은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요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요 내용을 숙지하시면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1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맨 밑에 박스. 자,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데, 여러분 아까 클린턴 정부에서 NPM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학자 이름이 오스본과 게블러. 이런 거 자꾸 이제 반복을 해가지고 입에 그냥 붙이세요. 탁 달라붙게. 자, 여기서 자, 오스본과 게블러가 쓴 책 이름이 정부 재창조론인데, 여기서 재창조된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죠. 이 기업가적 정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자, 10가지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응?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가지가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딩을 해보세요.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미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마켓 테스팅 할 때 중앙정부가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디로 넘겨라? 지방으로 넘겨라. 그래서 NPM을 신지방분권이라 그래. 하여간 잠깐만. 여러분 NPM은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죠. 시장은요 경쟁 시스템입니다. 경쟁은 집권을 특징으로 할까요? 분권을 특징으로 할까요? 분권. 집권화되면 경쟁이 안 돼요. 독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경쟁 자체가 분권화된 시스템이야. 더군다나 여기 관리상에도 자율성주라고 분권화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끝자락에 가로하시고 신지방분권 이렇게 쓰세요. 동그라미 2번 지금 128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고 있습니다. 신지방분권 써두세요. 위에 또 나올 건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단어 나와요? 여기 경쟁이 있었죠? 확인합시다. 경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어떤 단어 나와요? 사명. 여기 미션이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도 하고 임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성과 있죠? 그 다음에 고객 있죠? 여기? 그 다음에 기업가지, 이게 기업가지 정부라 그랬죠? 그 다음에 8번 예방적 쪽.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사고 수습보다는 예방에 초점. 그 다음에 9번 또 분권. 그 다음에 10번 시장. 응? 다 해결됐죠? 요 그림을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이야. 이거 다 이거 앞에 요 그림 잘 그렸죠? 껄껄껄 웃네. 트럼프처럼. 이거 제가 한글로 이렇게 제목기 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그렸는데 하나하나 글상자 해가지고. 자, 128페이지 상단 표를 좀 보면서 이해합시다. 이것도 역시 이해만 하면 돼. 우리 다 했어요. 자, 전통적 관료제 정부하고 기업가적 정부를 비교한 표죠. 응? 자, 먼저 자,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노적기, 로잉. 반대로 기업가적 정부는 스티어링. 노적기는 집행 서비스 제공이고 스티어링은 결정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고 유도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점이냐 경쟁이냐. 그 다음에 행정가치 한번 봐봐요. 그리고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행정가치가 형평성, 민주성, 특히 형평성에다 줄쳐두시고. 질문. 여러분 전통적 관료제 정부에서 추구했던 가치가 형평성이야. 왜 형평성일까요? 형평성은 뭐의 이념이죠? 복지국가의 이념이죠. 행정국가는 소부에서 케인즈주의죠. 복지국가였잖아요. 자, 근데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행정가치가 바뀝니다. 3E에다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3E. 자, 알파벳 3개의 E인데 자,
거기 한글로만 표현돼 있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여기 경제성은 영어로 뭐예요? economy. 효과성은 effectiveness. 효율성은 efficiency. 전부 다 뭐예요? 이 3가 뜻하는 바는 이거 완전 기업 논리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VFM이라고 그래요. Value for Money. 돈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야. 기업 논리로 가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관리 기제 보세요. 전통적 관료 정부는 법령과 규칙줄. 법령과 규칙. 반대로 기업가적 정부는 뭐로 바뀝니까? 임무와 성과로. 자, 관리 방식에서 전통적 관료 정부는 투입 중심. 극단적으로 지금 대비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기업가적 정부는 성과 연계로 바뀌죠? 성과 연계 예산으로. 자, 그 다음에 전통적 관료 정부는 관리 방식에서 명확한 계층제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는요, 기본적으로 계층제라고. 여러분, 계층제는 특징이 상명? 하복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뭐대로만 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과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자, 계층제보다는 두 번째 점 보시면,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와 성과 향상을 위한 고기줄제. 유연한 조직 설계. 유연한 조직 설계. 그래서 이제 조직 이론 할 때 할 건데, 이제, 계층제가 완화된 팀제 같은 분권화된 조직, 뭐 책임 운영 기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에서 점 네 번째 찾았어요? 점 네 번째 줄 치세요. 지방 정부의 권한 이양. 자, 요거를 아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지방 분권. 그래서 NPM은 중앙 집권 논리가 아니에요. 20세기 행정국가 시대를 신중앙집권의 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80년대 이후에 신행정국가는 신지방분권입니다. 이건 지방행정할 때 자세하게 할 거고. 자, 그 다음 표 맨 밑에. 자, 책임성 보세요. 책임성. 전통적 관료 정부는 계층적 책임만 지키면 되는 거죠. 체크. 반대로 이제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고객에 대한 참여적 대응성이라 그래요. 고객 대응성이라 그러는데, 고객을 참여시켜서 고객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거지. 자, 요게 NPM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NPM의 한계점 볼게요. 문제점. 한계에다가 네모. 문제점이지. 자, 여러분, NPM은 어디서 나온 개혁 논리죠? 영미계 국가에서 나온 정부개혁 이론이죠. 근데 아까 봤다시피 영국이나 미국 자본주의는 철저한 시장, 철저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영미식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악으로 봐요. 이 시장은 선으로 보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편견. 근데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은 영미식 자본주의하고는 다르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영미식 개혁 논리를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사회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합니다. 민주성을 저해한다는 것. 다시 NPM은 전통적 행정가치, 민주성, 형평성, 공공성 같은 가치는 내다버리고 뭐 중심으로 달려요? 효율성 중심으로 달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 민주성의 내용인데 행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곤란하게 줄. 여러분, 그 행정의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게 우리가 그 첫 시간에 봤던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잠깐만. 전통적 관리에서 규정, 규칙, 절차, 내부 규제를 많이 만들었죠. 이걸로 공무원을 통제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상관이 계층제 상층부에서 규정, 규칙, 절차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통제하는 거지. 다시,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 원칙 떠오르죠? 행정은, 관료제는 대표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상관이 내리는 명령, 규칙, 지시, 이대로 행정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행정의 정치적 책임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NPM에서는 이 규정규칙 절차 최대한 폐지하라고 주장하죠. 그럼 과연 대표성 없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거예요. 규정규칙 절차 폐지하고 자율성 주겠다는 거잖아요. NPM에서는 성과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근데 공공부문의 성과 측정이 쉬워? 어렵거든. 그래서 행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다음에 3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약화시키죠? 다 체크. 그리고 고객주의에 근거해서 국민의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의식을 약화시킨다. 여러분들 지금 NPM에서는 국민을 자꾸 뭐로 취급해요? 고객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민은요 고객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되냐면 시민이 돼야 되는데, 이 고객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왜 무서운 말이냐면 고객은요 단순히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객체예요. 자, 고객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존재고 단순히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NPM은 국민을 자꾸 고객으로 취급해. 예를 들어, 자, 저희 집 앞에 세탁소가 있는데, A라는 세탁소가 있는데, 그 세탁소의 세탁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고객은 어떤 선택합니까? 딴 집까지. 거기 가서 사장님 손 붙잡고 사장님 이러면 망해요. 이렇게 막 하세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딴 집 가요. 지금 NPM은 자꾸 국민을 뭐로 취급하는 거야? 고객으로 취급해. 그러면 고객이 되면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고객은 어떤 선택합니까? 이민 가요, 이민.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붕괴가 돼버려. 그러면, 자, 민주주의에서 국민은요, 시민이 돼야 돼요. 자기한테 개인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박근혜 행정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민 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촛불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 목소리를 내는 이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주인이 되는 게 시민인데, NPM은 이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의식을 말살시킨다는 거죠. 하여간요, 2번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NPM은 기업 논리잖아요. 공행정하고 사행정은 우리 첫 시간에 봤다시피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이런 차이점을 지나치게 무시하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제 공무원도 뭐로 취급해요? 합리적 경제인으로만 취급해요. 이런 이제 유인기제의 획일성, 이런 것들이 NPM의 문제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4번에 탈 NPM이라는 게 있어요. 탈에다가 동그라미. 탈. 그래서 포스트 NPM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뜻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개념에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끝자락에 신공공관리 개혁의 부작용,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 이걸 이제 탈 NPM이라고 그러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잠깐만요. NPM은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주장하죠. 그리고 집권, 분권. 그래서 규제 완화, 대대적인 분권 이런 걸 표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가 운영을 바로잡는 이런 정치적 통제 체제를 약화시키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될 거는 강화를 해야죠. 그리고 집권화 통제를 위해서는 집권화시킬 요소는 다시금 집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탈 NPM에서는 두 번째 줄, 정치행정체제의 통제와 조정 개선을 위해 줄. 자, 두 개만 동그라미 하세요. 재집권화 동그라미, 재규제. 따로 동그라미. 재집권화, 재규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살표 다음부터 보시면, 자, NPM의, 즉, 신공호관리론에 기반한
전문화된 기관으로의 분절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NPM에 기반한 전문화된 기관으로의 분절화. 이게 바로 저거예요. 스티어링하고 로잉으로 나눈 다음에 로잉을 어떻게 했어요? 민영화시키거나 아니면 책임운영기관에 맡겨버렸잖아. 이게 책임과 기능 배분의 명확한 경계 설정에는 기여했지만 다시 뭐가 잘 안 되더라? 결정과 집행 간의 유기적인 연계, 조정, 통제가 안 되는 문제를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핵심은 재집권화와 재규제. 이게 탈 NPM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한 장 넘기세요. 130페이지. 자 NPM에 대한 반발적 시각에다가 네모.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론들은 전부 다 뭐 비판하는 이론들이에요? NPM 비판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제목으로 중심으로 시민 재창조론 줄 형광펜, 그리고 블랙스버그 선언. 자 그리고 넘기시면 신공공 서비스론. 이거는 별표 3개예요. 이미 별표 3개 돼 있는데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고 자 돌아오시면 130페이지 시민 재창조론. 여러분 미국에서 NPM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아까 오스본과 게블러가? 책 이름. 아니 지금 자, 미안해요. 지금 130페이지에 용어가 뭐죠? 우리가 지금 하는 용어가? 시민재창조론. 그럼 시민재창조론이라는 용어하고 반대 좀 대비되는 표현은? 네. 정부재창조론이죠. 자 잠깐만요. NPM 정부재창조론은 이건 누구 뜯어 고치는 논리예요? 정부 뜯어 고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NPM은 굉장히 정부 중심적인 논리야. 우리 정부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뜯어 고쳐가지고 국민들에게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국민 너희들은 고객의 입장에서 받아먹기만 하라는 이런 정부 중심적인 논리거든요. 근데 이 시민재창조론은 이런 NPM의 기본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재창조가 아니라 이런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민의식 배양하는 이런 시민재창조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시민재창조론이에요. 뜻만 좀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줄 정부재창조 운동이 시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본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 두 번째 줄 시민을 동그라미. 시민을 정부의 고객이 아니라 뭐로? 소유주로 봐서 이게 핵심이죠.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 민주주의 핵심적인 가치가 참여잖아요. 이게 바로 행정기관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시민재창조론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표를 보시면 정부재창조론이 고객으로서의 시민 모형에 근거한다면 시민재창조론은 소유주로서의 시민 모형에 근거한다라고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자, 블랙스버그 선언은 여러분이 보시고 자, 132페이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 이거는 거의 최근에 모든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 가까이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데 이 NPM이 나오면 NPM하고 극단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게 이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자, 신공공 서비스론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NPS입니다. NPS, New Public Service. 그래서 자 땡땡하고 NPM에 대한 뭐 반작용이다 동그라미. NPM 비판하고 나온 이론이에요. 자 아까 봤던 그 시민재창조론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NPM이 정부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부의 소유주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따시킨 채 지나친 고객주의와 시장주의에 근거해서 아까 정부 중심적 논리라고 그랬죠? 결국 누구의 권한만 키웠더라? 관료들의 권한만 키웠더라 라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여기서부터
MPM이 주력해왔던 피동적인 고객에 대한 관료중심적 권한을 다음에 끊으세요. 자, 얘를 정부의 소유주, 바로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시민중심적인 공직제도를 구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좀 생각하시면 돼. 공공문제라는 거는 공동체에서 항상 발생을 하죠. 그럼 예를 들어 뭐 대전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있고 부천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각각의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공공문제가 생기죠. 그 지역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주민, 시민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의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시민의식 갖고 나서서 시민들 간의 토론, 담론을 통해서 그 공공문제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비스 제공, 봉사의 뜻이야. 그러니까 MPM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스티어링이라고 그러죠.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담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직접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이런 이제 새로운 행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바로 밑에 신공공 서비스론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 안에. 자, 줄 치세요. 먼저 뭐에 기초합니까? 민주적 시민이론의 근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은 대의제 민주주의죠. 근데 지금 이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적 참여 민주주의예요. 민주적 시민이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안에 지역 공동체주의 줄 치시고, 지역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이 직접적 참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담론이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담론이론. 이 담론이론이 뭘 말하냐면 토론민주주의를 말해요. 토론민주주의. 자, 박스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다시 갑시다. 자, 줄친 부분 중요해요. 자, 신공공 서비스론 MPS는 고객주의와 기업가적 관리에 의한 능률성 대신 다음에 끊고. MPM은 뭐를 추구했죠? 기본적으로 능률성을 추구했죠. 자, 능률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먼저 지역 공동체라는 단어 나와요. 형광펜. 지역 공동체. 그리고 시민정신 형광펜, 시민민주주의 형광펜, 그리고 담론 형광펜.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능률성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뭐죠? 민주성이라는 가치죠. 민주성이라는 가치. 자, 하단에 신공공 서비스는 내용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MPM이 주장하는 방향잡기가 아니라, MPM은 정부의 역할이 스티어링, 방향잡기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역할은 뭐가 돼야 돼요? 서비스 제공, 봉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조종하고 중재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봉사. 서비스 제공이 바로 봉사예요. 봉사. 봉사. 전에 봉사했더니 봉사는 심청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공익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공익은 누가 결정을 해요?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그게 공익이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죠. MPS는. 그래서 자, 공익은 줄 치세요. 정치 지도자나 관료들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폭넓은 공적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토론민주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 지금 이 MPS의 내용을 보면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넘치는 행정을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능률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MPS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가치예요. 그래서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은 자,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봉사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로 하여금 휴머니즘 넘치는 행정을 하라고 주문을 하잖아. 그럼 공무원들 역시 어때요? 조직 내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 인간적인 행정을 하죠. 그래서 조직 내 인간주의 체크하시고, 끝자락에 생산성보다는, 보다 다음에 끊고, 그럼 생산성은 누가 추구했던 가치예요? MPM이 추구했던 가치죠. 생산성보다는 어디다가? 인간에다가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표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를 비교한 표인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세요. 이 표를 공부하실 때는 지금 전통 행정 이론이 있죠. 행정국가 시대 행정 시스템. 이거 비판하고 뭐가 나와요? MPM이 나오죠. 그리고 MPS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MPM은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을 비판한 거죠. 자, 그럼 MPS는 뭐냐면 둘 다 비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면서 표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거기 공익관 좀 볼게요. 공익관 세 번째 표 보시면 여러분 전통 행정 이론은 대의제 민주주의다 보니까 뭐가 공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이 공익이다 이렇게 봤죠. 자, 반대로 MPM은 여러분 MPM은 경제학이죠. 신제도주의 경제학. 고객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경제인이에요. 그러면 합리적 경제인들은 고객들의 사익을 단순하게 합하면 공익이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MPS는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담론의 결과가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밑에 정부의 역할, 전통적인 행정이론은 노조기가 되죠. 반대로 MPM은 방향잡기, 그리고 MPS는 봉사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비시켜서 보시기 바래요. 자, 넘기시면 134페이지 갑시다. 자, 거버넌스. 오늘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자,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도 중요해요. 자,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대적인 용어는 거버먼트죠. 거버넌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거버먼트를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전통적 국가 운영 체제가 바로 거버먼트에다가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로 등장하고 있는 게 거버넌스에다 네모.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전통적 국가 운영 체제인 거버먼트는 자, 행정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정부 또는 국가였죠. 그래서 그 밑에 가운데쯤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된 공동체에서 정부가 중심이었지. 공권력의 주체인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 강제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게 거버먼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상단 본문 다시 전통적인 국가 운영 체제인 거버먼트는 국가의 배타적 지배에 근거한 정부의 단독 행위에 의한 행정 수행 체제. 그래서 이 거버먼트는 지배나 통치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자,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는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공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공공문제. 그래서 공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국가,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 시민사회, 공동체 운영 주체들이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해서 그들 간에 뭐? 연결망, 네트워크, 협력체제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번역을 잘 안 하는데 굳이 번역을 한다면 국정관리로 번역을 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거버먼트하고 거버넌스를 대비시킬 수가 있는데, 자, 2번에 보시면, 자,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요,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최근에 2000년대에 와서 쓰이는 새로운 용어인데, 자, 행정학에서 사용되는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 협의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협의의 거버넌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이어서 거버넌스 계속 보도록 할게요.